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이춘재가 특정되면서 다른 미제 사건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 재수사도 적극적으로 진행되는 분위기입니다. 이 재수사 대상 중에 하나가 2008년 부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청테이프 살인 사건, 이것도 포함되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이 부산경찰청 장기미제 수사팀이 전문가에게 운동화 족적 감식을 의뢰를 했습니다. 지난 2008년 5월 부산 서구 주택에서 일어난 이른바 청테이프 살인 사건과 관련해 본격적인 재수사에 돌입을 한 겁니다. 경찰은 현장에 남은 증거가 이 용의자의 족적이 거의 유일하다면서 당시엔 이 족적이 유의미한 증거가 되지 못했지만 이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한 만큼 다시 한번 이 족적 감식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이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청테이프 살인 사건 어떤 사건인지 먼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좀 설명드리면요. 네. 사건이 발생한 거는 2008년 5월 7일 날입니다. 5월 7일 날 부산 서구에 있는 한 주택 3층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던 당시 그 30대 여성이 발과 손목, 얼굴에 청테이프가 감긴 채 살해된 채로 이 남편에 의해서 발견이 됐고요. 남편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제 이 사건이 게시가 됐던 건데요. 그 당시에 남편 같은 경우는 오후 1시경에 외출을 했다가 오후 저녁 한 7시 한 25분경에 집에 들어왔더니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아내가 그런 식으로 사망해 있었다. 이렇게 이제 경찰이 신고를 했고요. 경찰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현장에는 선명한 발자국이 하나 있었고요. 창문도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누군가 이 뭐 강도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외부에서 침입해가지고 범행을 한 것이라고 그 당시에는 추정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강도 살인으로 결론 내기에는 굉장히 수상한 점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이 피해자가 값비싼 금품이 없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그 집안에 그 독촉 고지서가 많이 날라올 정도의 그 빚까지 져 있는 그런 상태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 현장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당시 경찰이 파악을 한 바로는 현장이 굉장히 많이 그 어지럽혀져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어지럽혀져 있어가지고 의도적으로 현장을 훼손하고 또는 왜곡 조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그 정밀 감정을 하고 또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이 주택은 외부인이 옥상을 통해서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다. 그것은 즉 다시 말해서 그 정문을 즉 그 대문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였다라고 이제 그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이 그거죠. 피해자의 시신에 청테이프가 이제 감겨 있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그 구겨진 그 자국이 없이 아주 그 깔끔하게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이 피해자가 살아 있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자신의 몸에 이 청테이프를 감는 과정에서 저항을 했었다면 그것이 이렇게 제대로 감겨지지 않았을 텐데 정말 발목하고 무릎하고 곳곳에 중요한 부위는 다 감겨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감겨서 질식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사망을 시켜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감았다. 거기에다가 이제 밑에다가 전기장판 위에다가 사람을 올려놓고 거기에다 불까지 켜놨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체온을 통해 가지고 사망 추정 시각을 혼동하려고 하는 굉장히 계획적인 그런 범죄로 경찰은 판단을 했습니다. 네, 시신이 전기장판 위에 있어서 지금 사망 시간도 정확히 추정할 수 없는 상황. 더군다나 발자국, 족적도 굉장히 수상했다면서요. 현장에 가서 현장 감식을 해보니까 창가 근처에 오디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피커가. 그 오디오 스피커 위에 화장품 파우더가 묻어있는 발자국이 찍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 창가 쪽에서 그게 발견이 되니까 범인이 범행 직후에 창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묻은 걸로 이렇게 인식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문제가 좀 있었어요. 창가 쪽으로 빠져나갔다 그러면 창가 쪽으로 발끝이 가 있어야 되는데 반대편으로 안쪽으로 들어오는 형태로 그 발자국이 찍혀 있었고 신발도 마모가 전혀 안 돼 있는 새 신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그 집 구조는 창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안에서 범행 후 창 밖으로 또 나갈 수도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저렇게 발자국을 만들어 놓은 거는 뭔가
뭐 좀 면식범의 소행이 아니겠느냐.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식의 의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미제 사건으로 남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용의자가 특정됐을 것 같은데 누구를 용의자로 봤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명식범의 소행일 거라는 이 가능성에 무게를 뒀었는데요. 네. 당시에 이웃이 이제 외분이 들어오면 엄청나게 지저댔다는 이 세 마리의 개가 이 사건 당일에는 조용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경찰은 이런 여러 가지 정황 때문에 이 피해자와 면식이 있는 사람이 이 현관으로 들어와서 살해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었습니다. 이 경찰은 그래서 남편을 용의선상에 올렸는데요. 이 사건 발생 전 피해자 명의로 이 세 개의 생명보험을 들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여서 이 거액의 보험금은 이 남편이 직접 수혜를 받은 것은 네. 아니고 이 부인의 가족이 받았다고 하고요. 더 이상의 수사 진척은 없었습니다. 사실 남편을 계속 의심하기도 뭐한 게 그 아까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사망 추정 시간을 네. 정확히 알기가 어려웠다면서요. 맞습니다. 아까 뭐 오 교수님 설명하셨지만 네. 살해한 이후에 청테이프를 정교하게 감아놓고 그 이후에 전기장판 위에 사체를 놓은 다음에 아마 불을 네. 스위치를 올린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보면은 경찰 입장에서는 이제 체온이 떨어지는 걸 가지고 사망 추정 시간을 특정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 경우는 따뜻한 곳에 그 시체를 올려놓은 그 경우라서 사망 추정 시각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겁니다. 네. 이 사건이 발생한 게 2008년입니다. 현재는 2019년. 그래도 지금 과학 수사가 발전됐기 때문에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족적을 통해서 좀 잡아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제 남아있는 굉장히 유일한 그 증거가 족적이기 때문에 이 족적을 통해서 범인을 검거하는 단서를 한번 마련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1차적으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다가 족적에 대한 그 분석을 의뢰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판단 불능이다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대학에 의뢰를 했는데요. 거기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족적이라는 것의 의미는 해당되는 사람에 있어서의 걷는 습관이라든가 자세라든가 또는 뭐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어떤 단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나름대로의 이유를 달았습니다만 지금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신발이 굉장히 새 거였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수사를 할 때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력한 용의자였던 한 사람이 있어요. 남편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왜냐하면 아까 이게 생명보험에 드러났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그 사람의 신발의 크기하고 거기에 있는 신발 크기가 좀 다르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설사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동선이라든가 자세를 파악을 해낸다 손 치더라도 근본적으로 이 현장을 조작을 하기 위해서 새 운동화를 가지고 만약에 그러한 어떤 조작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통해 가지고 범인을 특정하는 것은 정말 이 DNA라든가 다른 어떤 과학적인 수사 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떨어지지 않겠나라고 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우려되는 점도 전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족적을 통해서 또 다른 증거들을 통해서 지금 범인을 잡는다면 처벌은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시험 문제가 남아있긴 한데요. 이 사건이 살인사건이기 때문에 2008년도에 통과한 태안이법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폐지되어서 만약 범인을 잡기만 한다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장기미제 사건 중 또다시 재수사가 시작된 사건이 있습니다. 1991년 기억하시죠? 이 형오군 유괴 사건인데요. 지금 보니까 목소리를 AI를 통해 분석한다 이러한 보도도 있던데 교수님 가능한 얘기입니까? 목소리를 통해서 특정할 수 있어요? 아예 이 사람이다 이렇게. 아마 이제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처음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그 사건과 관련돼서 이 범인에 대한 성문 분석 결과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기법은 이 AI를 이용한 기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도 가지고 있지 않는데 민간에 있는 연구소가 이 AI 기법을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보는 그런 상황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확하게 이 AI 기법이라는 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 그 성문을 특정하는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 용의자의 목소리만이 유일한 어떤 그 이영우 군 사건에 있어서 증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서울 경기도 지역의 말씨를 쓰고 낮고 침착한 어조로 30대 초중반의 남자다. 그리고 상당히 차분하고 냉정하면서 단어를 구사하는 능력을 봤을 때는 적어도 고학력자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상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쓰지 아니하는 그러한 어떤 전문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영어 발음이 정확하고 아무튼 말입니다. 뭐뭐 해 가지고요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그리고 이 상대가 상당히 흥분을 한다 하더라도 그쪽에서는 결코 이 흥분에 같이 이렇게 엮이지 않고 상대에 대해서 철저하게 존칭을 사용하고 있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것과 대조를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누구냐. 물론 그 당시에도 유력한 용의자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목소리와 이것을 기존에 갖고 있던 목소리를 가지고 AI를 통해서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단 근데 어쨌든 목소리를 AI로 분석해서 용의자를 특정하는 것 경찰은 현재까지로는 이제 거론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DNA는 기존 범죄자와 대조가 가능한데 네. 목소리는 사실 뭐 국민의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DNA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네. 99.99999 네. 16자리까지니까 뭐 지구상에 유일하게 그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성문은 DNA보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목소리 지문이라고 그러죠. 성문도 네. 목소리 지문으로서 어느 정도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정확성을 어떻게 극대화시키는지 모르겠어요. AI라는 게. 그래서 이제 그걸 좀 기대하는 것 같고 과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분명한 거는 조금 전에 오 교수님 설명을 드렸지만 제 판단기에 이 재수사 들어가는 경찰들은 대조할 사람은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 네. 용의자군에 떠올랐던 사람들하고 이거 AI로 한번 대조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로 아마 이거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군요. 대한민국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조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수사에 진척이 있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점이 생기신다면 인스타그램 혹은 유튜브로 댓글을 달아주시면 여기 있는 전문가분들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십니다.